Maxim, White Cold, Korean Instant Coffee. 현재 핀란드의 커피 문화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피의 성지로 불리는 이 나라에서 한국의 한 커피가 현지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커피 소비국인 핀란드. 핀란드의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잔의 커피를 마시는 수준이다 보니 바리스타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헬싱키의 어느 한인마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핀란드 커피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한 잔에 7유로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카페를 두고 사람들은 한인마트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자국의 커피 문화를 자랑스레 여기던 핀란드인들이 왜 카페도 아닌 한인마트로 향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핀란드 헬싱키에 사는 마르코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첫눈이 많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첫눈 소식을 듣고 보니 제가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특별한 이야기가 떠올라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와의 인연은 정말 우연히 시작됐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한국 문화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게 됐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는 한국의 과거 모습이 나오던데 이것도 참 재밌더군요. 특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자막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영어 자막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는 걸 보면서 한국어만이 가진 특별한 뉘앙스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까이사 문화센터의 한국어 수업 광고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핀란드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업 첫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수업에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대학생인 안나는 BTS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은퇴하신 선생님이었던 요한은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IT 회사에 다니는 마티아스는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날 운명처럼 저희 한국어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의 제 아내이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거든요. 키는 170cm 정도로 꽤 큰 편이었는데 늘씬한 체형이 더욱 돋보였어요. 검은 생머리는 부드럽게 어깨를 덮었고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빛났죠.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밝은색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선생님의 검은 머리카락은 마치 깊은 밤하늘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의 미소였어요.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눈가에 주름이 질 때마다 괜히 눈을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는 매력적인 웃음이었죠.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푸른 눈을 가졌는데 선생님의 그 깊이 있는 갈색 눈동자는 마치 따뜻한 커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거든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발음할 때는 다른 거라던 학생들도 바로 선생님을 쳐다보게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이끌어갔어요. 한국어 문법을 설명할 때는 재치 있는 예문들을 들었고 때로는 케이팝 노래를 틀어주면서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주기도 했거든요. 저는 수업에 나갈수록 점점 더 한국어에 매료되어 갔어요. 아니, 어쩌면 선생님에게 매료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일부러 천천히 짐을 싸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선생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문법이나 발음에 대해 물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갔어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후 문화센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2층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카페는 통유리창 너머로 헬싱키의 저녁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하셨고 저는 늘 마시던 시나몬 라떼를 골랐어요. 그날 선생님께서 한국 영화 올드보이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처음 영화를 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이 반짝였거든요. 영화 속 복수와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는 두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푹 빠지셨죠.
선생님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의견을 말할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고 더듬더듬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셨고, 제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죠. 혹시라도 제가 틀릴까봐 망설일 때면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라고 격려도 해주셨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 문화를 설명할 때였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대부분 너무 덥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그냥 스파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사우나가 핀란드 사람들의 정신적 치유 공간이라는 점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한국에도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공감도 많이 해주셨어요. 심지어 사우나가 들어간 핀란드 속담들도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선생님이 핀란드 민족의 서사시 중 하나인 칼레발라에 대해 물어보신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은 무민 캐릭터 정도나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와이노라는 영웅이 칸텔레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까지 읽어보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과 저희 관계는 급격하게 가까워질 순 없었지만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수업 전후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주말에도 만나서 미술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게 됐죠. 선생님은 제가 매일 밤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공부한다는 걸 아셨고, 저는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한국 문화 자료를 연구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저희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한국의 어른 공경 문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고, 선생님은 핀란드의 개인 공간 존중 문화를 이해하게 되셨죠. 식사 예절부터 인사법까지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희는 마치 새로운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싶었기에 먼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핀란드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준비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공식적인 만남 자체가 아예 없는 문화거든요. 보통은 연인이 서로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만나는 게 전부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상견례 방식을 준비하려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맞춰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무척 감동하셨는지 한국에서 핀란드까지 비행기로 10시간도 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오셔서 상견례를 하시겠다고 흔쾌히 답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셔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한국의 예절을 연습했답니다. 단순히 허리를 숙이는 각도부터 술잔을 받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특히 어른께 드리는 인사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연습할 때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걱정을 덜어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연습했죠. 연습을 하다 보니 한국의 이런 예절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헬싱키 반타 공항에 도착하시던 날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3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도착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고른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땐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어요. 두 분이 게이트를 통해 나오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나온 것 같았거든요. 장인어른은 감색 수트에 버건디 색상의 넥타이를 매치하셨는데 그 세련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모님은 진주색의 투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우아함 그 자체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두 분의 치밀한 준비성이었어요. 큰 여행 가방 안에는 핀란드 문화를 고려한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실크 스카프는 파스텔 톤의 색감이 북유럽 스타일과 딱 맞았고 아버지를 위한 인삼차는 건강 걱정을 하시면서 고르신 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북유럽 감성을 고려하신 게 느껴졌죠. 상견례 날의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아침부터 저희 집은 분주했거든요. 어머니는 전통 핀란드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부엌에서 종일 바쁘셨고 아버지는 평소에 마시던 수제 맥주까지 꺼내놓으셨어요. 장모님께서는 현관에 들어서시자마자 신발을 벗으시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사실 핀란드에서도 한국처럼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특히 겨울에는 눈이나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더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다른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잘 모르고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든 손님이든 서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모님께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핀란드 문화를 공부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문득 한국과 핀란드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게 무척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나라 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나 양말을 신는 게 기본 예인 거잖아요. 어머니도 장모님의 그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셨고 장모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어머니께서는 바로 장모님의 손을 맞잡고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인어른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장인어른께서 식사 시간에 보여주신 예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음식을 드시기 전에 요리한 사람을 먼저 칭찬하시고 모든 분들의 식사를 챙기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통역은 저와 아내가 맡았지만 사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아버지의 수제 맥주를 드시고는 엄지를 치켜 드시는 모습, 장모님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시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장인어른께서는 핀란드어로 키토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걸 봤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려해주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겪어봐서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됐죠.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서로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셨고 장모님과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 레시피를 교환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문화는 달라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헤어질 때의 모습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서로 어색한 포옹을 나누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희 결혼이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될 거라는 거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 처음 와본 저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분위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장인어른 댁을 처음 방문했던 날은 지금도 생생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 머릿속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전통 가옥들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은 드라마에서 본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대문, 흙담이 있는 한옥을 상상했었거든요. 심지어 장인어른께서 한복을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어요. 장인어른 댁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초고층 아파트는 마치 미래도시 같았고 단지 내의 조경과 분수대는 마치 작은 공원 같았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동선도 완벽했고 디지털 도어락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제가 알던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침마다 장인어른께서 정성스럽게 타주시는 믹스커피였죠. 핀란드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게 하나의 의식 같은 거예요. 원두를 직접 고르고 그라인더로 갈고 필터로 천천히 내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장인어른께서 작은 봉지를 꺼내셨을 때는 살짝 당황했어요. 이렇게 작은 봉지에서 커피다운 맛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믹스커피는 제가 알던 모든 커피의 개념을 바꿔놓았어요. 먼저 뜨거운 물 조금 넣고 커피 가루를 풀어주신 다음 찬물을 아주 조금씩 부어가며 저어주시는 손길에는 애정이 담아져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실 때마다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죠. 장인어른께서 한번 맛 좀 보라고 주셨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완전히 그 맛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핀란드의 다크 로스트 커피가 가진 진한 쓴맛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어떻게 커피 한 봉지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냐고
놀라서 물어봤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이게 별거냐며 허허 웃으시면서 넘기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믹스커피를 타주셨는데 이게 마시다 보니 진짜 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마실 때 3잔을 넘게 마시니 저녁이 되면 졸리지 않아서 뜬 눈으로 지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믹스커피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답니다. 매일 아침 장인어른과 함께 마시는 믹스커피는 어느새 저희 소중한 일과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겨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핀란드 사람이라는 이유로 추위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첫 겨울날 밖에 나가자마자 떨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핀란드에서는 영하 30도에도 멀쩡하게 다니는 제가 한국의 영하 10도에서 덜덜 떨고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급하게 내복을 사러 가자고 하실 정도였죠. 사실 핀란드의 추위와 한국의 추위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핀란드는 겨울이 되면 하늘이 맑고 눈이 많이 와서 건조하고 깨끗한 추위라면 한국의 겨울은 칼날 같은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주거문화의 진수는 실내에 있었어요. 처음 온돌바닥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동이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보일러 하나로 집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진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핀란드에서는 주로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데 이건 정말 불완전한 시스템이거든요. 라디에이터 주변은 따뜻하지만 구석구석은 여전히 춥고 특히 바닥은 항상 차가웠어요. 저희 집도 나름 고급 라디에이터를 설치했다고 자부했는데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전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잠자리에 들 때의 차이가 컸어요. 핀란드에서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온돌방은 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니까 금방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이 삐져나와도 전혀 춥지 않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오죽하면 온돌에서 자본 뒤로는 핀란드로 돌아가는 게 걱정될 정도였다니까요. 지금도 핀란드의 차가운 바닥을 생각하면 한국의 온돌이 그리워져요. 특히 겨울밤에 집에서 책을 읽을 때면 한국에서 바닥에 누워 포근하게 책 읽던 그 시간이 떠오르곤 하죠. 핀란드의 첨단 난방 시스템도 이런 따뜻함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의 요리 실력은 정말 신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절 전날부터 시작된 장모님의 음식 준비를 지켜보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께서는 아무것도 재지 않고 오직 감으로만 요리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항상 정확한 계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이런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특히 갈비찜을 만드실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실 때부터 달랐는데 크기를 재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셨어요. 양념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간장, 설탕, 물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마늘, 생강, 대파까지 모든 걸 그냥 감으로 넣으시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공기를 기본으로 비우게 되더라고요. 잡채는 또 어땠냐고요? 당면을 삶으실 때도 시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면을 꼬집어 보시더니 이제 됐다 하시면서 건지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손맛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핀란드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채소를 손질하실 때도 독특했습니다. 당근은 눈대중으로 썰어내고 버섯은 그냥 손으로 찢어내셨어요. 시금치를 데치실 때는 소금물의 양을 재지 않고 손바닥으로 훅 뿌리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딱 맞는 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장모님의 감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물은 늘 완벽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볶아진 재료들이 모여서 완벽한 맛을 내는 것이었어요. 프라이팬 온도도 손바닥으로 열기를 확인하시면서 재료마다 불 조절을 달리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계량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걸 엄마 손맛, 장모님 손맛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손맛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한국 음식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란 걸 나중엔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명절 준비를 위해 아내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던 날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완전히 푹 빠졌거든요. 상인들이 서로 경쟁하듯 외치는 목소리,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는 맛있는 냄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호떡을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이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태어난 핀란드의 대표 간식인 뿔라가 떠올라서 비슷한 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뿔라도 계피가 들어가는 달콤한 빵이거든요. 하지만 호떡은 완전히 달랐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너무나도 특별했거든요. 그날 시장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가 호떡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옆 가게 할머니께서 절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몰라서 당황했는데 아내가 통역해 주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처럼 생겼다고 하시면서 떡볶이를 서비스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서비스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영어의 서비스처럼 서빙을 해준다는 줄 알고 저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앞치마를 달라고 손짓을 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시다가 박장대소를 하셨고 주변 상인들도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비스가 공짜라는 뜻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오히려 시장 상인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것저것 맛보라고 건네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제서야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캐리어 가득 담아온 믹스커피를 한국어 수업 동기들에게 나눠줬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거라 아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맛있는 커피를 혼자 마시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에릭이라는 친구가 믹스커피를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거야? 맛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면서 말이죠.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혹시나 몰라서 에릭이 탄 커피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믹스커피를 타야 되는 방법이랑 전혀 다르게 타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에릭은 믹스커피에 차가운 물만 한가득 부어서 마셨던 거예요. 물에 커피 가루가 하나도 녹지 않고 둥둥 떠 있으니 당연히 맛없을 수밖에요. 저는 에릭이 먹던 커피를 빼앗고 장인어른께서 타주시던 비법대로 타주기 시작했어요. 종이컵에 반도 안 되는 양으로 뜨거운 물을 부었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뜨거울 수 있으니 차가운 물을 아주 살짝 부어줬죠. 저는 에릭한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커피가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녹는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마셔보라고 에릭한테 컵을 내놓았는데 에릭은 이번에도 맛없는 거 아니냐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에릭한테 한 번 더 커피를 권했죠. 에릭은 제가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어제 그 커피야. 전혀 다른데? 이건 정말 맛있잖아. 에릭의 반응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믹스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수업 동기들에게만 커피를 타주다가 반응이 꽤 좋아서 마트에 오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한 잔씩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처음에 이 낯선 커피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하며 신기해하다가 어느새 오늘도 마트에서 한가득 사갈 테니 그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마트는 동네에서 꽤 인기 있는 가게였는데 믹스커피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들르기 시작했고 동네 할머니들은 장보기를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저희 마트를 찾아주셨죠. 특히 할머니들은 제 아내의 한국말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오셨어요. 입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만 오다가 어느새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그 한국 커피 마시는 곳이죠. 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재미있는 건 손님들마다 믹스커피를 부르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달달한 커피, 또 어떤 분은 마법의 커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마트는 이제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거의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더욱 그랬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웃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손님들은 일부러 아침 일찍 오셔서 제가 커피 타는 모습을 구경하시기도 했어요. 장인어른께 배운 특별한 비법으로 타는 커피라고 하니까 더 특별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맛있는 한국 커피에도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정된 개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 봉지씩만 타서 드렸었는데
다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아예 수입해와서 팔면 안 되냐고 아우성이었어요. 저도 생각한 것보다 믹스커피가 인기가 너무 좋았고, 주변에서도 제발 팔아주면 안 되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믹스커피를 수입할 수 없는지 알아봤었어요. 믹스커피에서 알아보니 저희 동네 말고도 핀란드 내에서 꽤 유명한 커피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믹스커피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마트에서 판매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라고요. 우선 유럽연합의 식품 수입 규정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식품 안전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포장재 기준, 라벨링 규정까지 하나하나가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졌죠. 한국의 커피 제조사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의외의 답변을 받았어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해외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해외 판매권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조사 측에서는 현재 국내 시장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유럽 쪽으로는 진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알아보니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제조사가 국내 브랜드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상황이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다른 한국 커피 브랜드들은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던데 제가 좋아하는 이 브랜드는 커피 믹스를 통한 글로벌 전략은 사실상 없다는 게 더욱 아쉬웠죠. 최근 들어서 핀란드도 더 추워지니 믹스커피를 찾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곤란한 상황이네요. 핀란드에서는 지금 한국의 커피 믹스를 먹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